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3개사가 2분기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재택근무 등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정보기술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4대 가상자산 사업자 중 하나인 코빗은 15개 불공정 유형 중 9개 항목에서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히면서 거래 대금이 연초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제 회복 모멘텀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코스피가 연말 3,500선까지 올라설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전기차에 쓰고 남은 전기를 전력원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양방향 전기차 충전 서비스인 V2G가 샌드박스를 통과했습니다. 정비소 방문 없이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OTA 서비스도 추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현수정입니다. 시장이 오전장에 상승 시도를 했지만 다시 하락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요. 지금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9%로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이 지금 1.25%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의 개수보다 하락 종목의 개수도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요.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자니 LG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 생산을 늘린다라는 소식에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또 비덴트가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렇게 개별 종목별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상황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국내 기술주들은 어떤 흐름을 보여지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마감장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되는 시크릿 강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시크릿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방청 티켓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유튜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는요. 정재훈 전문위원님의 무료 온라인 강연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테마주와 성장주를 투자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1시 30분부터 시작이 됐고요. 3시 30분까지 이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TV로는 저희 방송 시청하시고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정재훈 전문위원님의 비법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후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양시장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등락을 반복을 했는데요. 현재는 양시장 모두 소폭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등락을 반복을 했는데요. 소폭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 0.41% 내린 3,21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죠. 코스닥이 비교적 낙폭이 더 깊습니다. 현재 1.27% 내린 1,033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매수 전환했네요. 현재 2,083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현재 2,424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현재 4,491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3,148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은 1,375억 원, 외국인은 1,606억 원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이 시각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농업 관련주, 은행주, 건설주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크래프톤 관련주, 게임주가 있습니다. 네, 먼저 농업 관련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약 13개월 만에 남북 간의 연락선이 복원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남북 경협주가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비료나 농업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남북 관계 개선이 되면은 지원 분야가 될 수 있다라는 우선적인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전반적인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장중에 하락 전환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대유와 효성 OMB는 장중에 하락 전환을 했고요. 남해화학 현재 4%대 오름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G케미칼 현재 35,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57% 강세고요. 경론도 현재 1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0.61% 오름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은행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험 관련주들이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면서 이게 또 호재로 적용이 됐죠. 오름세 기록을 했고요. 은행주들은 연이은 실적 발표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현재 2%대 강세 보여지고요. 3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순이자 마진의 확대폭이 타 은행에 비해서 클 뿐만 아니라 캐피탈 자회사의 실적 개선도 독보적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들에 힘 받고 있습니다. 현재 3%대 강세 보여지고요. 7,6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BNK 금융지주, DGB 금융지주도 1%대 오름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건설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들 부동산 대국민 담화 이후에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물량이 증가될 것이란 기대감에 힘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삼성물산 현재 2%대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14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GS건설 현재 44,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7% 오름세 기록해주고 있고요. 대우건설 현재 0.68% 오른 7,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하락하는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관련주들이 오늘 내림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수요 예측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외 기관들은 수요 예측 첫날부터 공모가 최상단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사전 매입을 신청을 했다 했고요. 또 국내 기관도 최대한의 주문을 넣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틀 뒤 예정되어 있는 공모가 발표에는 상단에서 정해질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는 다만 오늘 내림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2%대 낙폭 보여지고요. 9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넵튠 현재 5% 낙폭 보여지네요. 27,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넷게임즈 현재 12,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대 내림세고요. TS 인베스트먼트 현재 4.99% 밀린 4,0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게임주들도 오늘 약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임주 일부 종목들이 또 메타버스와 연관이 되면서 강세 흐름 보여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펄오비스 2% 내린 76,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위메이드 현재 3.53% 내린 5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N게임 현재 5% 낙폭 그려지고요. 롱투코리아와 드래곤플라이는 현재 4%대 낙폭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는 이마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이마트가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이마트 장중에 강세 흐름 보여졌습니다. 장중에 17만 1,000원까지도 올라섰는데요. 현재는 1.2% 오른 16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어제는 남북 경협주가 오르더니 오늘은 농업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요. 또 은행주, 건설주, 아침에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담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또 오늘 시장 대응 전략 세워봐야겠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에서는 그나마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어서 지수 하방을 좀 막는 것 같은데 코스닥이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객장 상황 좀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외국인은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이고 기관은 코스닥에서도 좀 매도를, 코스피 시장에선 좀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양시장 좀 상반된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H&M, 포스코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오비고, 랩지노믹스, 카카오게임즈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이마트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동진세미캠, STI, 랩지노믹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또 하락하는 분위기라서 정말 하루 상승하고 하루 하락하는 흐름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종목 차별화 장세로 정해봤습니다. 사실 뭐 오늘 시장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적인 하락 체감률의 차이지 종목 차별화 장세가 계속 요즘 최근 들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오늘 시장 전일 미국 기술주 차익 실현 여파 등에도 나스닥이 1% 넘게 빠진 점 등을 감안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오늘 오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방하는 모습 좀 보여줬던 상황이었습니다. 뭐 IMF가 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 등의 좀 하락을 좀 방어하는 모습인 점 등과 더불어서 뭐 앞서도 이 수급 주체들이 상반된 모습, 그러니까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이는 반면 기관은 매수세를, 그리고 선물 시장에선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는 반면에 기관은 선물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이는 등 이 수급 주체들의 상반된 수급 동향 역시도 좀 지수 흐름을 오전 시장 좀 보합권에 머물게 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단 오후 들어서 좀 FOMC 회의를 좀 앞둔 점, 그리고 실적 시즌 등에 대한 경계감 등 이런 관망세와 우려감 등이 조금 짙어지면서 지수 방향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시장 체감상은 다소 부정적으로 좀 느껴지게 하는 오늘 시장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지수 흐름보다는 오늘 시장 뭐 전형적인 종목 차별화 장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이라든가 이제 호재성 뉴스에 따른 이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종목별로 일일이 좀 거론하기 어려울 만큼 이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상승과 하락이 좀 차별화되는 모습인데요. 뭐 반도체 업종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업종상으로 보자면 오늘 반도체 업종의 약세 좀 아무래도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전일 나스닥의 하락 여파,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6% 좀 하락한 점 등도 수급적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일이었죠. SK 하이닉스가 이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이 반도체 공급망 차질에 따른 이 하반기 수요 위축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습이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에서도 좀 주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차별화가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 일부 종목들의 급등세가 좀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오늘 뭐 안트로젠이라든가 HLB제약, 라파스, 아이센스, 랩지노믹스 등의 상승이 눈에 띄는데 뭐 안트로젠만 예를 들자면 이 당뇨성 족부 개양의 한국 임상 3상에 대한 자료 점검 소식, 이 개별 이슈가 좀 알려진 점 등이 다시 한번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이에 따른 종목의 급등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 여전히 좀 시장 내에서는 주도주보다는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오늘 시장에서도 여전히 보여주는 시장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뭐 오늘 SK 하이닉스의 호실적에 불구하고 좀 시장 주가가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SK 하이닉스뿐 아니라 호실적 이후에 좀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나올 여지도 있는 만큼 하락에 좀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종목별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 개별 종목마다 대응 전략 필요해 보일 텐데요. SK하이닉스 이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 움직임 보여지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상승하고 있는 몇몇 바이오 종목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장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실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앞에서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종목별 장세인데 내가 가진 종목을 잘 좀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장 전략 전반적으로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한번 알려주시죠. 예,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별로 그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일 만한 그런 뉴스는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카카오뱅크도 공모가 끝난 상황이고 현재 지금 계속해서 지수 자체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슈퍼유크 결국 기업들의
예상이 되는 대규모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하셨다시피 SK하이닉스가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주가가 오히려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 있어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개별 종목 장세일 때는 종목을 과연 따라가야 되겠는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증을 나타내실 것으로 미뤄 짐작을 합니다. 특히 대형주를 갖고 계신 코스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요 한 달 이상 상당히 답답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을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고요. 반면에 코스닥에서 개별 종목들을 활발히 매매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현재 지금 더할 나위 없이 또 재미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또 느끼고 계실 겁니다. 결국 투자자가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느끼고 있는 양극화에 대한 부분들 다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몇 가지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시고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9만전자에 사신 분들은 지금 7만전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답답한 흐름들을 토로하고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2020년에는 좀 빠르게 올라온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2021년 들어서는 이제 과거의 행태로 다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항상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특히 이럴 때 이 정도 조정이라면 큰 폭의 조정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종목을 좀 모아가는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관망하는 전략이라든지 쉬는 것도 일종의 투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망세를 나타내는 것. 결국 우리가 약속을 하고 있는 것들이 기업의 실적과 주가는 만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호실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지금 당장 수급이 조금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고 기관도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반면에 코스닥에서 개별 종목, 특히 테마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그런 쪽들을 참여해야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절매에 대한 그 인식들을 강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테마 종목이라는 게 항상 빠르게 순환매를 돌고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들이었고 탄소 관련주들도 그렇고 몇몇 종목들도 시세를 한참 내다가 떨어질 때는 또 무섭게 떨어지는 그런 형국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장기적으로 본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손절매를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는 그러니까 결국 종목에 따라서 차별화된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과 같은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죠. FOMC 회의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8월달 잭슨홀 미팅, 9월달 FOMC에서 뭔가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을 돌릴 만한 그러한 이벤트들은 현재 부재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지금은 조금 길게 호흡을 하시면서 조금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긴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은 이제 FOMC 회의 발표를 앞두고서 오늘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를 예측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늘 김영진 대표님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페드가 어떤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하는 시간을 마련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보고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 회의 자료로 지금 페드 홈페이지에 있는 베이지북 정도는 최소한 봐야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꼭 그것으로 보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정도는 좀 보고서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고 또 조용하게 끝날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중기 흐름의 시그널 정도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달러 흐름에 따라서 이머징 마켓의 차별적인 흐름이 완화되는지 전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한번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베이지북 지금 올라 있는 자료들 좀 살펴보면은 우선 그 베이지북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제가 이 12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그 베이지북 두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항상 나오는데 패드에 구역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도, 미국 지도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보시면은 제가 저 지방 연원들, 그러니까 지방 패드에 있는 자료들을 종종 인용하잖아요. 그러면 저 오른쪽에 있는 뉴욕이나 아니면 리치먼드, 클리블랜드 이런 쪽은 제가 자료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뭐 아틀란타 이쪽 다 지금 보이잖아요.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그런 패드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을 다 취합을 해서 그걸 가지고 FOMC 회의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뭐 파월 의장이 기분 내키는 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걔네들 맘대로 패드에 계신 분들께서 그냥 맘대로 그냥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의존해서 한마디로 데이터 디펜던트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계속 패드에서 자료를 계속 내놓잖아요. 일주일에도 한 10개 넘게씩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중요한 자료는 제가 말씀을 전달을 드리고 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이쪽 자료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12개 지역을 다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뭐 이 시간에 그걸 얘기하다 보면 아마 뉴욕 얘기만 하다가도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취합해 놓은 서머리 정도는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의 서머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세 개의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반적인 경제활동 분석 하나, 그리고 고용하고 임금, 그리고 물가 쪽 이쪽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번 그것들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경제활동 분석을 놓고 봤을 때는 5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추가 강세가 나타났다. 완만한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운송이나 여행, 관광, 제조, 비금융 부문은 평균 이상 개선이 됐고 에너지 쪽이 약간 개선되는, 그러니까 좀 떨어진다라는 것이고 농업은 혼조세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했었던 에너지 쪽이 좀 오일 쪽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에너지 쪽 많이 좋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요. 그래서 또 항목별로 놓고 봤을 땐 자재나 재고, 노동력 부족이 지속이 되고 있고 배송 지연 등의 공급 측면의 혼란이 지속이 되고 있다. 제가 이 지난주에 버틀렉 이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공급 병목 이것이 지속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가 판매가 감소했답니다. 재고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뭐 재고 부족한 이유는 우리가 다 알죠. 뭐 반도체도 뭐 그랬었고, 뭐 이렇게 자재들이 좀 이렇게 부족하고 배송 지연되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나타났었던 그런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주택 판매는 반대로 좀 증가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균형을 유지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당한 속도로 증가를 했다. 우리가 항상 이 소매 판매를 좀 우리가 중요시 보잖아요. PCPI 지표하고 또 연관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고용하고 임금 쪽을 보면은 75% 지역이 고용이 약간 증가세다. 나머지는 그거보다 좀 좋다. 그리고 저임금의 인상폭이 컸고 전체적으로 임금 완만한 인상이다. 가을까지 노동력은 좀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러니까 아주 쿨하게 쓰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고용하고 임금 쪽이 굉장히 안 좋다, 타이트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이 딴 게 아니라 사람이 모자란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압박을 주던 그런 표현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이런 베이지북을 보면은 그다지 정책을 변화시킬 만한 압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물가 쪽 가장 중요하죠. 그걸 보면은 7개 지구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5개는 완만한 상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오고 있는데도 다만 가격의 압력은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가 동시다발적으로 좀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비대면 쪽이 이제 완화되고 대면 경제가 살아나면서 외식업이나 호텔이나 건설 이쪽이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고, 다만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동안에 목재나 뭐 이런 게 가격이 상승폭이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이런 목재 같은 경우는 다소 완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결론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격 압력이 일시적이고 몇 달 동안 투입 비용하고 판매 가격이 추가적으로 증가 예상 정도 되지만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미국 경제는 상승세고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근데 고용과 임금은 개선이 지속되고 있는데 가을 이후에는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이미 알려진 수준 넘어서는 걱정할 수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어떤 정책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기분으로 뭐 있겠어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베이지북에서 서머리 내용을 보면은 저런 내용 하에서 어떤 정책 변화를 만든다는 게 이상하다는 것이죠. 표현을 보면은 결론 내기 아직 애매한데 이 애매하기 때문에 강화된 정책을 내놓을 정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제 생각엔 페드가 그냥 엉뚱한 방향을 보면서 정책 변화 시행할 이유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굳이 어떤 특별한 코멘트가 없어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시장 분위기는 이제 테이퍼링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인데, 한마디로 좀 앞서 나간 거죠, 시장이. 그래서 이쪽으로 너무 간 거 아니야?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패드는 저쪽에 있네, 이렇게 보면서 아마도 제 생각엔 오늘 만약에 뭐 이렇게 자료가 공개되면서 하락세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1보 상승을 위한 반보 후퇴 이 정도가 아니라 2, 3보 상승을 위한 반보 후퇴가 오늘 밤에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설사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이번에도 정책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경기 회복이 둔화된 부분이 있고 회복이 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양립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좀 시장이 일찍 반응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잖아요. 일본 은행도 그렇고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 금요일이죠. 그때 BOJ 쪽, 그리고 지난주에 ECB 이쪽 보면은 페드 쪽의 행동 어느 정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들을 보면은 페드가 결정할 수 있는 이 룸이, 여유가 많이 커졌다. 결정의 폭이, 선택의 룸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최소한 동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정말 유동성이 넘쳐 흐르는 정체가 다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반대쪽으로 뭐 여태까지 갔었던 방향으로 가서 테이퍼링 쪽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면 좀 실망적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진 것이고요.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어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베이지북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 옆에 동네 통화정책회의를 봐도 뭐 그렇게 갈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갈 이유가 없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쪽 근처까지 하고 뭐 그 반대는 여유 쪽으로 가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또 이제 정책을 완화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페드가 원하는 쪽으로 뭐 어느 쪽으로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룸이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어서 주로 이제 환율 쪽에서 보면 그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여유를 어디서 어느 자산 항목 쪽에서 어느 쪽을 좀 봐야 되느냐라고 놓고 보려면 미국 자산 시장의 동반강세 흐름 한번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달러하고 채권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하고 요걸 하나 풀어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까만 박스권을 이렇게 보시면은 위가 이제 달러예요. 그리고 가운데가 채권, 그리고 아래가 주식시장인데 이 세 개가 다 올라가잖아요. 지금 6월 이후에. 근데 이게 무슨 안전자산 선호나 뭐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지금 그냥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자산으로 다 유동성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6월부터 나타난 현상이. 그리고 이전에는 저 셋 중에서 뭐 하나 내리기라도 하는데 지금은 그냥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게
절대 레벨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산의 절대 레벨이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은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데 달러나 채권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 흐름으로 좀 비교를 하다 보면 저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거 이제 중장기적으로 저렇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6월부터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저런 동반 상승의 흐름, 저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뭐 하나는 좀 이번 회의를 지나면서 이탈할 수가 있는 게 어느 것인가 이렇게 골라본다면 달러 쪽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달러 강세는 유로나 엔같이 타국 평화의 약세가 주요 요인이지 달러가 뭐 그렇게 강세돼 보일 만한 수급 현황이 아니잖아요. 물론 달러는 제가 뒤에서도 다시 또 부연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지나서 실제로 자산 매각할 때까지는 보통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게 보통 통화정책 영향권에서는 그렇게 나타났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서 지금은 달러 강세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렇게 독보적으로 상대적으로 강해 보이는 건 약간 좀 비정상적이다라는 것이고 FOMC 회의를 지나면서 약간은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이머징 마켓도 같이 상승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는 그렇게 놓고 보고 중요한 건 국채죠. 국채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정책 금리가 이제 낮아진 건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신데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향후에 예상된다. 이제 시장이 너무 강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다 이제 사라졌고 오히려 어떤 경우는 디플레이션까지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평균 목표 물가 관리제에 따른 그런 페드의 전망을 놓고 보면 나중에 가면은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걱정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벌써부터 나타나면서 국채 금리가 저렇게 안정이 되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항상 말씀드렸듯이 항상 저렇게 동반 강세가 나타나는 게 아닌데 지금 저렇게 이유들을 살펴보면 지금 6월 이후에 동반 강세가 나타날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주식시장은 미국 시장은 빠른 경제 회복과 주식들 기업들의 성장성이 바로 기업 실적 발표가 나타나면서 결론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채하고 주식은 이제 결론이 나서 계속 상승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달러가 크리티컬 레벨까지 딱 들어섰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을 해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하락 가능성도 있는데 기술적 분석상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점으로 어느 쪽으로 좀 기울어져서 상승을 더 빨리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좀 하락을 가느냐 이렇게 결론이 날 텐데 제 생각엔 좀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지나서 자산 매각 이전까지는 상승 추세가 반전되기는 힘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을 할 수도 있다. 단기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페드의 완화적인 정책이 나타나면은 ECB나 BOJ하고 공조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가 특별히 강세를 보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기점으로 좀 달러가 약세로 간다면 우리 시장도 약간은 좀 여유를 찾지 않을까. 디커플링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달러 강세와 국채 강세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좀 약한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시장이 안정까지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근데 지금 이 채권 시장과 금리의 상승세, 안정이 좀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힌트를 찾게 되지 않을까 지금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럼 약간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채권 시장을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보시는 분들이 좀 짜증이 나세요. 왜냐하면은 주식 얘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 차원에서 해석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약간 좀 제가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채 시장 좀 안정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리가 안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국채 입찰 때마다 나타나는 응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게 국채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가 나타난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신장만기 국채 선물이 입찰 때마다 어떻게 변했는지 그 표를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립니다. 이게 제가 종종 보여드렸었는데 파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었던 것이 좀 안 좋은 결과, 그러니까 입찰 공급 일정이 좀 부담스러웠던 결과들을 제가 표시를 했었고 그 업데이트를 제가 한동안 안 했는데 붉은색으로 지금 4월 이후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은 저 동그라미 친 게 입찰 때마다 나타났었던 현상이거든요. 근데 푸른색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붉은색은 이게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 원 안에서 흐름을 놓고 보면은 저 4월 이전은 하락 추세였고 그 이유는 상승 추세라는 겁니다. 채권의 수요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 이걸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적응을 하고 넘어서서 향후 금리 추이가 완화적 분위기로 들어섰다. 이게 확실히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물가 연동 채권 이 시세를 보면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가 연동 채권은 사상 최고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보신 채권 그래프는 좀 약간 하향으로 좀 내려온 상황이지만 물가 연동 채권은 물가까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를 들어서고 있거든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물가 연동 채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정책 수정의 압력이 없다. 그리고 향후 적절하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없어도 안 되고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저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결국 저게 뭘 뜻하냐면은 패드의 목표 물가 관리제가 성공을 시사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 팁스, 물가 연동 채권의 흐름 자체가 미국 자산 시장의 장기 랠리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 미국 자산 시장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가 회의에서 갈 수 있는 그런 룸을 더 만들어줄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달러 흐름에 따라서 코스피 차별화도 그동안에 나타난 것보다 좀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설 수 있다. 결국 미국 시장은 진짜 서머 랠리가 오늘 내일부터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머징 마켓 시장은 달러에 따라서 그걸 따라갈지 아니면 계속 좀 뒤처질지 그것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오늘 회의 결과는 그런 식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FOMC 회의를 앞두고 계속해서 관망하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미스터 복구왕으로 이어집니다. 미스터 복구왕의 김혜연입니다. 서울경제TV 밤방송 주유소에서 현재 8분의 위원님들이 바닥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복구시켜주고 계신데요. 매일 오후 12시 30분을 기준으로 어떤 분들의 누적 수익률이 가장 좋은지 또 어떤 종목들의 누적 수익률이 가장 좋은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의 누적 수익률 베스트 탑3 어떤 분들이 차지하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정재훈 위원님께서 차지해 주셨습니다. 현재 총 누적 수익률 92.28% 달성해주고 계시고요. 전일보다 세 종목이 더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 보시죠. 네, 하루 만에 3위에서 또 이렇게 2위 자리로 올라와 주셨습니다. 허반석 위원님께서 2위 차지해 주셨고요. 현재 총 누적 수익률 99.14% 달성해주고 계십니다. 전일보다 세 종목이 더 잘 가지고 있네요. 이어서 1위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께서 1위 자리 지켜주고 계십니다. 현재 1, 2위의 총 누적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박빙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99.4%의 총 누적 수익률 챙겨주고 계십니다. 현재 전일보다 세 종목이 더 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개별 종목의 수익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박원재 위원님의 솔루스 첨단 소재가 11% 수익 챙겨주면서 5위 자리에 있습니다. 4위 현대제철 순위에 새롭게 올라온 종목입니다. 2분기 깜짝 실적을 내놓았죠. 글로벌 철강 시황 개선에 훈풍 이어받으면서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12.24% 수익 챙겨주고 있습니다. 3위 이지환 위원님의 LX 세미콘이 차지했습니다. 현재 수익률 15.88%입니다. 오늘 소폭의 조정이 나왔는데요. 여전히 높은 수익률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DDR 출하량 증가에 따른 호실적 기대감은 여전하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1, 2위 모두 허반석 위원님의 종목이 차지를 했네요. CJ제일제당 17% 수익 챙겨주고 있고요. 삼성 SDI 자동차 배터리에 힘입어서 호실적 발표가 있었죠. 향후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현재 수익률 18.44% 챙겨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누적 수익률 1위를 달성하신 이주연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신건설이 14.03% 수익 챙겨주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포트에서 제외가 됐고요. 삼익 THK 14% 마찬가지로 수익률 달성을 하면서 포트 제외됐습니다. 서한기계공업 15% 수익 달성을 했고요. 목표가 달성하면서 포트 제외됐습니다. 태경 BK 최근에 강세 흐름 보였었죠. 32%대 수익률 달성을 하면서 포트 제외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보시죠. CJ ENM 26%대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목표가 달성했고요. 7월 12일에 편입된 종목이었죠. YJM 게임즈 16% 수익을 챙기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손실 구간입니다. 3.66% 손실 보고 있고요. 알랩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인 나우녹스를 인수했다라는 이야기 나왔죠. 역량 강화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1.04% 수익권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광주 신세계와 한라홀딩스는 현재 손실 구간이고요. 백산 현재 플러스권입니다. 백산이 2분기 호실적이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위니아딤체 현재 8%대 손실 구간입니다. 우리기술투자 7월 27일에 편입이 된 종목이죠. 현재 2.53% 마이너스권입니다. 네. 이주연 위원님은요, 현재 누적 수익률 1위를 달성해주고 계시고요. 또 도너리맨으로 활동을 하면서 장기간 우리의 수익을 챙겨주고 계신데요. 이분 또 이주연 위원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대화 나눠볼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누적 수익률 2위를 달성하신 허반석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호텔신라 18%대 수익 챙겼습니다. 목표가 달성했고요. ISC 우양 12%대 수익 챙기면서 익절을 했습니다. CJ제일제당 17% 수익 현재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보시죠. 네, 삼성 SDI 2분기 호실적 발표가 있었죠. 현재 18%대 수익 챙겨주고 있고요. 이마트 오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스타벅스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현재 8%대 수익 챙겨주고 있습니다. 오리온 현재 0.43% 플러스권이고요. 7월 1일에 편입된 종목 에스코넥 현재 5%대 플러스권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리카본에 PCCU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호재 오늘 또 나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보시죠. 네, SFA 현재 마이너스권인데 0%대 마이너스권이고요. KH바텍 현재 5.35% 수익 챙겨주고 있습니다. 우양 현재 12% 수익 챙기면서 포트에서 제외가 됐었는데요.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매수가에 미도달하면서 현재 포트에는 편입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복구왕이시자 또 대형주 위주로 수익을 챙겨주신 우리의 허반석 위원님과 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이마트 정말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포트 전 종목이 플러스권이었는데 오늘 SFA가 소폭 조정 나오면서 0%대지만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 종목까지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마트와 SFA 두 종목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마트는 5월 27일경이죠. 5월 27일. 주유소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습니다. 편입할 당시에 이마트의 플러스 알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로 플러스 알파, 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SSG.com과 이베이 코리아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삼동 소재의 팰리스 호텔, 조선 팰리스 호텔의 개장 관련한 부분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이슈를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근 강한 상승이 좀 나온 요인은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플러스 알파 요인 중에 첫 번째죠. 이 부분들이 기존 지분 50%에서 추가적으로 지분을 인수를 해왔습니다. 나머지 50%를 인수를 하면서 17.5%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 이마트가 보유를 하면서 총 67.5%를 갖게 되고 나머지 32.5%는 싱가포르 투자청 GIC가 보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연결 자회사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기존 대비 60%에서 70%가량 상승이 나올 전망이고요. 이번 지분 거래를 보면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기업 가치를 약 2조 원 후반대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20년도 각각 순이익의 절반가량인 600억 원씩 주주 배당을 실시를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마트의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라는 부분 추가적으로 알아보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이베이 코리아 인수와 그리고 SSG 랜더스 야구단 인수, 여러 가지로 M&A와 지분 인수 확대, 그리고 네이버와의 시너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재무 부담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리포트들과 뉴스들도 있었으나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캐시플로우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마트가 보유 중인 부동산 자산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 방송에서 누누이 언급해드렸고요. 이제는 적어도 5, 6%, 10% 내외로 수익을 보고 계시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마트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정말 초장기 포트에다 담아 놓으시고 잘 가지고 가시자라는 말씀 방송에서 또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IPO 상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때 추가적으로 길게 가져가시자라고 했던 이유가 이러한 이유였습니다라고 AS를 드릴 날이 또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SFA입니다. SFA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물류, 그리고 2차 전지 물류,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솔루션 관련된 이야기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회사로 SFA 반도체도 있죠. 세 가지로 함축해서 짧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이러한 추세선을 그어본다라고 한다면 현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 구분이 되실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입니다.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를 살펴본다면 올해 5%, 15%, 8% 매출액 증가하고요. 영업이익 18%, 23%, 7% 증가하고요. 당기순이익도 올해 21%, 내년도 26%, 후년도 7%까지 양의 성장률, 플러스 성장을 해나가는 기업이다. 그럼 실적에 있어서 피크아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만한 그러한 실적이 바탕이 되고, 그리고 모멘텀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을 때에 디스플레이 쪽 비율,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다가 올해부터 54%까지 디스플레이 외 장비 수주 비중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20년도 디스플레이 이외의 매출 비중이 32%였는데 올해는 디스플레이 외 장비 수주 매출 비중이 54%까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매출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안정화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총 수주 예상 금액 1조 원대로 예상되고요. 전년 대비 11%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매수가 미도달이라고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우양입니다. 우양은 제가 5,800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가 기준으로 5,800원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내일 방송에서는 포트폴리오 편입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호가 차이로 매수가 편입이 안 되는 포트들이 종종 있는데요. 가능하면 저렴하게 사자는 욕심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까지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짧게 세 종목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 포스코리아 수혜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스타벅스 지분 획득 이슈로 현금 흐름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저 위험 구간에서 매수했다라면 정말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봐도 좋겠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포트 중에서 유일하게 약손실 구간에 있는 SFA 종목도요. 실적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매수가 미도달로 편입이 안 된 우양 역시나 내일은 또 편입이 될 전망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허반석 위원님은 대형주 위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주시고 계신데요. 허반석 위원님과 장중에도 시장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또 대화 나눠볼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참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스터 복구왕도 알아보았고요. 서울경제TV 밤방송 오늘은 최충성 위원님과 또 김범준 위원님께서 히든 종목을 가지고 와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방송 또한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스터 복구왕이었습니다. 네, 미스터 복구왕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받고 있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되는 시크릿 강연회는요. 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방청 티켓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 더하기에서는요. 정재훈 전문위원님이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테마주와 성장주를 투자하는 방법 1시 30분부터 시작이 됐는데 3시 30분까지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셔서 비법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랑 종목 상담은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